자, 과학의 기초부터 들어가자. 자, 이 파트는 우리가 과학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그 생각,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게 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시공간, 그 다음에 쓰여질 단위, 기본량, 그 다음에 측정, 도구, 표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출제잖아.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가장 까칠한 게 무엇일까? 단위의 환산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처음 듣는 단위 있잖아. 뭐. 밀리. 그 다음에 뭐, 나노. 그죠? 그 다음에 뭐, 피코. 그 다음, 페토. 아토. 뭐 이런 거, 욕토. 이런 것들 단위에 대한 그런 것들 전환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용량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 기본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응용하면 어떻게 변하는 것들, 거기서 좀 헷갈릴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일단 첫 번째 01 예를 좀 볼게. 과학의 기본량이라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우리가 어떠한 곳을 관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 모두가 약속된 단위값을 쓰게 될 거야. 그 단위값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다. 7가지 기본량을 배우게 되는데 그건 암기를 해야 돼. 분명히 그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출제할 거고, 여기는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는 나오지 않은데 가끔 이럴 수가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실험 과정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기억나요? 그림자 각 갖고 중심각 가지고 막 원주율로 비례해서 내고, 이거 기억나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단위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내는 문제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는데 그 문제상에서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집중을 하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측을 해야 될 곳을 먼저 봅시다. 먼저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시간. 사실 시간과 공간을 따질 땐 시간이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각과 시각 사이라고 합니다. 시각하고 시간은 영어로는 둘 다 타임이거든, 타임. 그잖아. 그런데 의미가 달라. 시각은 말 그대로 순간. 그죠? 시간은 간격이죠. 그 영어로 말한다면 순간은 뭐 포인트 이 정도 개념, 시간은 랭스 개념, 길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거든. 그지?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지질시대라는 말 들어봤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5억 7천부터 예를 들어서 2억 7천 사이까지, 이런 게 시간. 그리고 뭐 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만났어, 그건 시각.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부분은 미시적 공간이냐 거시적 공간이냐, 우리를 기준으로 우주는 거시적인 세상이죠. 근데 분자의 세계는 미시적인 세상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서 쓰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야. 거기서 쓰는 단위가. 알겠어? 거기 보시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설명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관측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되는 공간, 이건 다 다르다는 걸 알려주죠. 실제로 공간 그러면 우주 공간 개념이 훨씬 크겠죠. 원자 개념보다는. 전자들이 논이는 공간하고 우주가 있는 공간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또 하나, 거기서 쓰는 단위도 다를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눈 있으면 다 맞춰요. 눈들 있죠? 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1번 규모라는 거 한번 보세요. 사실 규모는요, 우리가 뭘로 보통 알아요? 규모라는 건 시간하고 공간으로 규모를 잡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규모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써야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영화 같은 거, 야, 그 영화 블록버스터 이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그죠? 아니면 이웃집 똘똘이 개, 강아지의 삶, 그러면 되게 좁잖아요, 그건. 그죠? 걔가 뭐 태어봤자 옆집이지 뭐, 그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우주 은하전쟁 이러면 뭐 이거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일단 거기에 나오는 서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항상 보면 어떤 영화가 딱 성공을 하면 그 주인공의 과거는 뭐 이래가지고 영화 하나 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 옆에 있는 개는 어떻게 만났고 막 이런. 그러게 보면은 우리한테 뭐를 줘? 줄거리라는 걸 주거든. 시간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행성에서 만났고 어디하고 전쟁을 할 때 뭐 구했고 뭐 이런 규모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하고 또 우주의 시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규모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크기 범위인데 그걸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을 할 거라고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간 규모, 공간 규모로 보통 나뉘죠. 규모는 시간 규모가 있고요, 공간 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규모는 두 개의 규모가 있고, 이것의 크기에 따라서 거시적인 세계냐 아니면 미시적 세계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 주어진 미시세계, 거시세계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미시세계는 어느 세상이라고 되죠? 뭐 일단 뭐 기본 입자 개념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세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 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분자 세계라든가, 아니면 이온 세계, 이런 것들이 미시 세계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 거시 세계 되면은 우주, 은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 뭐 태양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상대적인 거,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명 거기 나무나 암석,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들 이런 건 지금 우리하고 같은 공간의 세계겠죠. 근데 이거보다 큰 우주, 엄청 크죠. 코스모라고 하는 은하. 실제로 여러분, 우주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우주잖아요, 다.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가 좀 강세인 것 같아. 스페이스란 단어가 있죠. 그건 태양계예요, 태양계. 알겠죠? 근데 그보다 좀 큰 단위가 유니버스란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은하, 뭐 갤럭시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포함한 더 큰 세계가 뭐냐? 코스모예요, 코스모.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세계를 표현하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 근데 영어는 있어요. 스페이스란 말.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세계가 유니버스란 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코스모라는 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냐, 아니면 은하냐, 아니면 우주냐. 이런 말들. 알았지? 이런 것이 서로 비교했을 때 세계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시간과 공간에 속한다.
자, 그럼 두 번째, 거기 시간과 공간의 측정이란 말 있고, 아참, 거기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미시적 세계하고 거시적 세계가 쓰는 단위가 달라요. 거기 보시면 수소원자는요, 일단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쓰죠. 그죠? 나노미터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나노미터 정도 되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알겠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한 10억? 알겠어요?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뭐 시간 보면 아토초라는 단위를 쓰죠. 아토. 아토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까 나노가 몇이었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죠. 피코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1000배씩 줄고 1000배씩 늘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누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거기에 펜토, 아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8승 정도까지 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뭐하다? 짧다. 그런 단위를 쓴다. 근데 우리가 태양계를 따져보세요. 태양계에서 쓰는 단위는 어떻다? 1AU 이렇게 써요. 1.5 곱하기 10의 5승, 7승 킬로미터 이 정도. 이 천문학 단위거든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로 놓은 거죠. 알았습니까? 거기에 화성은 1.5 AU예요. 그럼 어떻단 얘기죠? 우리랑 태양이랑 1이면 그 반을 더 가야 누구란 얘기죠? 화성이란 얘기고 0.7 AU가 금성이야. 단위가 달라. 길이 단위가. 쓰는 단위가. 저기서 나노미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AU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바퀴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29.5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 365일. 아까 아토초랑 차원이 다르다. 알았지? 이게 뭐라고? 스케일이야. 규모.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니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안 그러냐? 야, 생각을 해봐라니? 잘 생각해봐. 자기 어머님 집에서 가사일 하시는 분 손들어봐. 일 안 하시고 가사일만 하시는 분. 그지? 야, 니네 어머님이 스케일이 크겠냐? 니가 크겠냐? 어머님이 클 수도 있겠다. 그지? 니들은 맨날 학교 집 하냐? 학원 좀 달라지면 그런 거고. 어머님은, 그지? 어디 문화 공간도 가시고, 뭐 운동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이러면 스케일이 그쪽이 훨씬 크겠네. 그지? 그렇게 되면, 니들은 용돈 단위가 얼마야? 10,000원 단위잖아, 솔직히. 더 받는 애들 있어? 역시 집안이 좀 사니까. 저 친구처럼 뭐 한 달에 200 쓰고 이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보통 친구들은 한 20,000원 일주일에. 아, 그건 아니에요? 한 10만 원은 써요? 일주일에 10만 원을 쓴다? 너희들이 뭐 한 게 있다고. 한 달에? 근데 아빠가 쓰는 용돈은 다를 거 아니야. 차도 몰아야 되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쓰는 단위가 다르고 니들이 쓰는 단위가 다르고. 거기다가 저기 삼성 회장 그분이 쓰는 단위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스케일, 규모를 딱 정할 때, 시공간을 정할 때 거기에 쓰이는 단위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 원자 세계에서 전자 움직이는데 괜히 뭐 365일 적용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정말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들의 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쓰는 단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겠구나. 최소한 거기서 쓰는 단위가 무엇인지 알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세 번째, 자연현상을 탐구한다. 다시 말해서 뭐를 쓰자?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세계에 따라서 뭘 쓰자? 적절한 단위를 쓰자는 거야. 그냥 여기 얘기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한 단위를 써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시간은 뭐예요? 초, 일, A,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고, 그 길이, 이런 것들은 공간을 나타낼 때 쓰는데, 니네 공간 그러면, 네. 아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세요. 공간을 쓰면 참 맨날 영상 찍으면 얘 얼굴만 나와요. 늦게 와갖고 얼굴 들어오고. 7시 반까지 오시라고. 네? 7시 반까지 오시라 했잖아요. 누가? 누가? 쌤이요. 저 뭔 소리 합니까 저 친구? 어휴, 그러면 안 되지 마. 네가 정한 거 아니고요? 7시 반, 9시 반 선택해서 와. 그게 반 아니에요 클래스. 그래서 다시 써줬는데 내가 아니 한글로 반이라고 썼으면 그건 30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 유도를 기도로 달라서 제 인식 7시 클래스 반. 그 내가 또 써줬는데 밑에다가 네가 헷갈릴까봐 7시 반 이럴까봐 이 새끼들 7시 반에 오는 거 아니야? 30분 보통 7시 30분 반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 7시 반 9시 반 한글로 반이 뭔지 모르나? 클래스로 써주셨어요. 지금. 다 그렇게 읽어 애들이. 너만 이렇게 온 거예요. 하는 거야 임마. 아니 뭘 더 해줬을 것 같은데 영향력을. 9시 반 이렇게만 써져 있던데요. 너 카톡으로 보냈습니까 혹시? 아니 메시지 보냈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그 인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7시 타임, 9시 타임 이래야 되나? 여튼 아마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사람들은. 7시 반을 7시 30분으로 알고 들어온 놈과 그냥 7시 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끄럽다 좀. 알겠습니다. 루트가 좀. 완자가 저럴 거야. 아 그건 기억해요? 어우 그건 기억하시는구나. 자 이제 측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측정 과정은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을 옛날에는 이렇게 측정하고 길이는 이렇게 측정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측정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요 자기 학교 교과에 따라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기네 학교 교과 알죠 다 여러분들. 그죠? 비상선으로 봐. 비상. 천재? 아 그래요? 비상에 뭐 있고 천재는 뭐 있더라? 띠띠띠띠. 아 여러분 여기 과거의 측정 방법인데 여기는 교과마다 다르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측정하고 길이 측정이 있거든. 먼저 시간의 측정은 앙구일구 뭐 이런 거. 해식이죠, 해식이. 그죠? 요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림자는 서쪽으로부터 출발해서 뭐 이렇게 자세한 게 안 나와요. 그냥 해식에 언제만 측정이 가능하다. 낮에만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돼서 물리식이 나오죠. 그게 뭐 이름이? 작용루 뭐 이런 것들. 그죠? 진자식에. 그게 옛날 거야. 알았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했대. 길이. 아, 천재 이거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 그냥 들어봐, 얘들아. 가장 건축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지.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고, 이런 식으로. 걔들이 쓰던 단위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야, 진짜 잘 그리지 않냐? 아하. 사람이에요. 아하. 아하. 이집트 그거 문자. 아하하하. 아하. 있어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얘들이 큐빗이라고 불러요. 큐빗. 그럼 이거는 몇 큐빗일까요? 2큐빗이 되는 거죠. 2큐빗.
32.5cm 뭐 아니면 뭐 이렇게 58점, 59점, 58.3cm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마다 이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 확대한 거 손가락 안으로 엄지손가락 안에 넣어야 돼. 요렇게 손바닥 길이 요거 이렇게 넣어갖고 손가락 4개 길이 이걸 팜이라고 하거든요. 팜. 이제 그들이 이걸로 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마디 디짓이라고 그래. 디짓. 야 도대체 이거 갖고 뭐 할 건데. 걔들이 천문학도 발달해서 하늘의 해를 이렇게 하면요 요거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근데 이거 새끼손가락으로도 가려줘요. 왜? 0.5 이거요. 디짓이에요. 누가? 태양과 달이 이렇게 해보면. 크기가 태양과 달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손가락의 가운데 요 반만 갖고도 충분히 가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쟀대요. 그래도 이 큐빗이 사람들 마다 이게 다를 거 아니야. 팔도 긴 사람은 더 길 거고 로얄 큐빗을 정해가지고 건물을 졌다고 하더라고. 그걸로.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죠? 요 길이는 피트. 몇 피트. 이거 이제 미국 애들이 많이 쓰잖아? 요런 것들이 옛날에 길이 단위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단위였죠? 유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32점 몇 cm를 한 척으로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구척장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보통 이 척이라는 표현 그게 나무로 만들어서 목척 철로 만들어서는 이제 뭐라고 해요 그걸 쇠척. 쇠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던데 철척은 아니겠죠. 그죠? 금척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던데 여튼 그런 길이가 이제 조선시대에 사용했대. 얘들은 5,000년 한참 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BC 이전, 이집트에 썼던 단위. 이런 것들이 점점점 뭘로 바뀌어, 현재는? 이 시간은 뭐로 바뀌었어요? 세슘 원자시계로 바뀌었어요. 이 세슘 원자시계에서 진동수를 갖고 따진 거지. 이 세슘이 모든 원자시계, 수소 원자시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세슘이 선택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동위 원소가 없어, 얘는. 그리고 얘가 방출하는 그 파가 마이크로파로 되게 안정적이야. 알겠어? 그 변화율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세슘 원자시계를 쓰게 되고, 길이는 빛의 속도를 이용한 길이를 재고 있다.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이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런 걸 1m로 잡자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시간 측정은 세슘 원자시계. 그걸로 이용할 거고, 길이 측정은 뭐야? 두 빛이 왕복 시간. 알겠니? 그런 것들로 현재는 바뀌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측정 기술을 갖고 있냐?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해가지고 뭐 있냐? GPS가 있지. 여러분, GPS는 원리가 그겁니다. 그 인공위성을 2개 이상은 써야 되는데 2개를 쓰면 그냥 지표 보정밖에 안 돼요. 높이 보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공위성을 최소 3개는 써야 그래도 그게 GPS 아니냐라고 하는데 4개 이상은 써줘야 돼요. 그 높이 보정까지 돼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사고가 되게 많았다고. 니들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쓰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때 당시에는 해안 바닷가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로드맵이 바다를 향해 있어. 이거 보고 달렸다가 그냥 바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고도 되게 많이 났고. 높이 보정이 안 되니까. 인공위성은 그런 거야. 어떤 부분에 이렇게 봐봐. 인공위성이 2개가 어떤 섹터를 찍어줬으면 그럼 여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인 거야. 몇 군데 나타나냐? 2군데인 거지. 응?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 거야, 답이. 그럼 이제 인공위성이 3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인공위성이 3개가 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포인트. 얘를 그어. 그러니까 이원과 이원. 그 다음에 이원과 이원이 요 포인트지. 이원과 이원 요 포인트지. 여기 나왔지. 요거. 요게 이제 지표 보정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높이 보정을 해주는 거야. 높이 보정. 그럼 어떤 것이 정확히 할까? 산거 어느 나라는 뭐 지대가 높을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 굉장히 높거든. 어느 나라는 지대가 좀 낮을 거고. 이렇게 해서 지표 보정, 높이 보정까지 다 하려면 인공위성이 4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현재는 지표를 찍는데 28개가 사용돼. 하나를 찍는데. 오차가 별로 없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건 이 인공위성들끼리, 잘 봐봐. 인공위성들끼리 시간이 안 맞아. 웃기겠죠. 시간이 안 맞으면 웃기겠잖아.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 시간을 이용해. 실제로 단위가 안 맞아 사고 난 게 되게 많았거든. 예전에 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떴는데 연료가 떨어진 거야, 중간에. 말이나 그냥 연료를 충분히 채워 넣었을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려면.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해서 공군기지 아무데 봤더니 그 정비공이 그 무게 단위를 잘못한 거야. 리터 단위랑 파운드 단위 이런 걸 잘 몰라갖고 잘못 넣어서. 실제로 나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위성이더라? 갈릴레이 위성이, 그러니까 갈릴레이 그 우주 탐사선이 갈릴레이라는 애가 목성으로 간 거예요. 목성을 향해서 화성으로 갔다. 화성으로 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봤더니 어떤 과학자 하나가 그 명령어를 입력할 때 그 인치 단위로 넣은 거야. 센치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그냥 수십억 달러 날아가 버린 거야. 뿅! 사라져버렸어, 얘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런 건 단위에 우리가 기본 유도량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 우리나라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쓰는 단위가 다 맞아. 근데 꼭 유독 자기네 단위를 고집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미국이요. 걔들 뭐 마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몇 마일. 그러니까 야 99마일. 야 그 투수 99마일. 와. 옆에 있는 애가 야 150km. 와. 안 맞아 소리. 그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런데 99, 150km? 뭐지? 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 쓸 때, 첨단 장비를 쓰고 이런 포지션을 나타낼 때는 같은 단위를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전자현미경, 이거는 광학현미경은 다르거든. 전자현미경은 뭐 주사현미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반사시켜서 나오는, 이게 셈이나 템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서 쓰는 단위, 그리고 전자파로, 이제 전자파로 우리가 전자의 선으로 직접 투영시켜서 보는 거, 반사시켜 보는 거. 그러니까 광학현미경보다 그 보통 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커다랗게 구분점을 잡아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구분하는 거. 점과 점 사이를 구분하는 거. 배율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구분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치가 뭐 투과현미경이 더 좋고, 주사현미경은 좀 낮고, 근데 투과는 단편한 걸 볼 수 있는데, 주사는 3D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초파리 눈의 모양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거는 이제 주사현미경인데, 어떤 세균 이런 것들의 단편도 내장까지 볼 수 있는 거, CT처럼 이렇게 본 애들은 이제 투과현미경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측정 기술을 통해서 미시적 세계까지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사진 많이 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3D죠? 그런 거 주사현미경이에요. 그 정도 보는까지 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10의 마이너스 9승초라고 해요. 1초보다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억 분의 1초까지 떨어지는, 그냥 원자 힘 현미경, 야,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지? 원자의 크기를,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물질은 측정이 됐어요. 원자 크기를 측정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벤젠이라는 애들이 분자 모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분자 모형으로요. 벤젠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요. 얘가 이 이중계를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근데 진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인 거야, 애들이. 이런 모양으로.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찍힌 거야, 허옇게. 인간이 그냥 가상해서 그려놨는데 실제 그렇게 보인 거지, 얘가.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본 것도 대단하고 예측한 것도 대단하고. 우주망원경은 뭐 이거는 완전히 거시적 세계잖아, 그지? 허블, 제임스 웹 이런 것들이 우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뭐 얼마를 든다더라, 걔들이. 뭐 몇 조? 100조인가 들여서 만들었다나 10조인가 들여서 만들었다나. 돈으로 계산도 안 된다. 여튼 뭐 한 일주일 쓰는데 한 10억, 하루 쓰는데 10억이라 했나? 그렇게 든대요, 비용이. 걔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뭐 거기서 사진 한 장만 던져도 야, 그죠? 그 사진도 다 포토샵해서 보낸 거래요. 그게 원래 별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포샵해서 이쁘게 써준 거지 니들이 보고 있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측정 기술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 내용의 가장 큰 주안점 뭐냐? 우리는 어떤 세계를 관측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길이 단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서 들어가는데 서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동일한 단위체를 써야 되며, 알았니? 그런 거에는 시간은 세심 원자시계가 있고 길이는 빛의 속도를 통해서 구한 길이 단위가 있다라는 것을 본 거야. 그게 현적으로는 여기에 사용된다. GPS, 전자현미경, 그 다음 우주망원경 뭐 이런 거. 우주망원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지? 허블이나 웹,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다.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밑에 1, 2, 3, 4번을 보잖아요. 개념 확인 문제. 별 어려움 없습니다. 1번 틀리면 바보죠. 그죠? 거기에 자연현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풀어줄 마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니은 디귿은 확실히 알겠죠? 기억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이 쓴 겁니다. 야, 태양이 저 산 나무에 걸칠 때 우리 보자. 언제 걸칠 줄 알고. 그죠? 언제 걸칠 줄 알고. 야, 밥 먹고 뭐 백화점 가자.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뭐 상대방하고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을 정하지 않고요. 야, 내일 밥 먹고 보자.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야, 만남.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먹지 말자는 얘기죠, 그건. 정확히 언제, 몇 시?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모르면서 가고. 그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니들 얘기할 때 보면, 야, 내일 어떡하지? 야, 밥 먹고 우리 집 와. 백화점 가자. 그럼 니네 집에서 백화점 가까워? 야, 금방 가. 그럼 가면서 싸우죠. 한 10분, 20분, 30분. 막 걷다가, 야, 아직도 안 나와? 백화점? 걸어서 1시간이야. 금방이지, 뭐. 이지라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금방의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서로 약속된 시각, 시간, 그 길이, 이런 것들로 되어진 규모, 공간이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규모나 공간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단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다. 자, 이제 페이지 12쪽 봅시다. 기본량과 단위. 여기는 시험에 나오죠. 여기를 주안점으로 봐라. 자, 기본량과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량이라는 건 자연현상에 사용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게 약속된 값이에요. 약속된 값. 자, 기본량에 뭐뭐 있나 보세요. 뭐뭐가 있습니까? 기본량에 시간, 길이. 여러분 여기 알아두세요. 시간하고 길이는 제일 먼저 인류가 약속한 기본량이에요. 시간에 대한 거하고 길이에 대한 거는 제일 먼저 인류가 약속했고, 그 다음에가 질량이라든가 물질량이나 온도나 전류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 광도, 뭐 물질량 하나 더 들어야겠다. 아마 이건 생소할 거예요. 물질량은. 알겠어? 이런 것들이 기본량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예로 써도 되는데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유도량을 쓸 수도 있어. 알았지? 니들이 배우는 단위는 아마 다 유도량일 거고, 근데 이 기본량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시간을 표현하는데 길이를 집어넣는다든가, 질량을 표현하는데 시간을 표현한다든가, 이건 당연한 거야. 너네 몸무게 얼마야? 그럼 몇 킬로? 팔은 몇, 야, 보통, 야, 이제 신발 얼마 신냐? 그럼 다 애들이 뭐 200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키는 뭐라고 얘기해? 100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니들 알아듣잖아. 뒤에 단위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초등생들 가만히 니네 하는 얘기 듣는 애도 봐봐. 못 알아들어. 250, 260, 300 이렇게 하는데 키는 170. 아? 그분 왜 발이 더 커? 뭐 이런단 말이야. 우리끼리는 약속이 돼 있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단위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외국 나가서 막 얘기할 때 걔들은 또 틀릴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적인 저널이나 전 세계적인 약속을 하려면 이 단위를 쓰자는 거야. 기본량 단위로. 그래서 거기 단위에 보면 국제 단위계라는 게 있어. SI라고 하는 국제 단위계가 얘를 정해놨어. 시간은 뭐로 쓰자? 세크로 쓰자. 이렇게 정해놨어. 길이는 미터를 쓰자.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 온도는 요거 켈빈 온도다. 우리는 섭씨를 쓰잖아. 도씨. 전류는 암페어를 쓰고, 광도는 칸델라를 쓰고, 물리량은 몰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저 처음 듣는 게 누구누구야? 몰. 몰라? 야. 몰을 모르네. 저 몰은, 니들 원자가 영어로 뭐냐? 아톰. 그쵸. 분자는? 원래 큘라. 영어를 몰랐지. 그래서 뭘이에요? 앞에 이니셜. 입자의 질량이에요. 과학자들이 약속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1몰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원자량 알죠? 수소 원자량 얼마야? 1이죠? 그거 가짜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 실제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거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잖아요? 그럼 1이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냐? 저 원자량은 가짜인데 저걸 1g이라고 붙이는 순간 그건 1몰의 질량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약속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 속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쓰기 쉬운 단위로 물질량을 1몰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저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시험 나오기도 어렵고요. 나머지는 이걸 통해서 무슨 단위를 쓴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유도 단위를 쓸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밑에는 그 기본량의 단위가 이렇게 해서 맞춰졌다. 이런 얘기를 써준 겁니다. 국제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미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라든가 실제로 미터나 시간을 정할 때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엄청 심했어요. 영국 애들은 이제 그 천체 쪽에서 이제 뭔가를 잡아가는 애들이었고 지금도 거기 강하고 프랑스는 이제 뭐 기초과학 쪽에서 좀 힘이 셌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터법 제정에 보면
지금 프랑스에서 얘들을 단위법으로 생겨났고 국제미터 협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나머지 5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써있으니까 프랑스가 주도를 한 거죠. 근데 시간을 정할 때 영국한테 밀렸잖아.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 경도선이잖아요. 걔를 통해서 서경, 동경으로 나뉘고 그래서 세계의 표준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건데 프랑스가 뺏어오고 싶은 거야. 저거 뺏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예요. 일본이 어느 나라 좋아하겠어요? 자기처럼 섬나라인 영국을 좋아하죠. 걔네는 영국이 거의 윗급이에요, 윗급. 걔들을 본따갖고 침략전쟁도 일으킨 거고. 그래서 걔네가 또 영국처럼 왼쪽으로 차가가요. 몇 나라 없어요. 왼쪽으로 차다니는 나라가. 영국처럼 만든 거지, 영국처럼. 나도 영국처럼 될래. 이래갖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왕래박해 가도 뉴턴 사과나무에 가지 꺾어갖고 심고 자기 만족하고. 그랬던 애들이 걔들. 일본 물리학회 앞마당에 뉴턴 사과나무 있어요. 우리도 예산거리도 하나 심어놓든지. 그죠? 예산 사과 맛있죠? 죄송합니다. 기본량의 과학사죠. 프랑스에서 시간과 길이를 하고, 그 다음 5개의 유도 단위를 더 결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유도량과 유도 단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량인데, 유도량이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을 갖고 시험에 낼 거예요, 아마. 유도량이라는 건 기본량을 바탕으로 응용된 값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보시면 단위가 기본량 단위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조합이죠. 기본량 단위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도 단위를 한번 볼까요, 옆에? 여러분, 넓이라는 거 보이죠?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길이 단위의 제곱, 미터 제곱이잖아. 그러면 바로 밑에 부피 어때요?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죠? 높이잖아. 미터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 요거 좀 해석만 잘하면 된다. 해석 어디부터? 분모부터. 알았지? 요 앞에는 분명히 숫자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냐, 이게. 1초에 몇 미터. 그 다음에 가속도 단위가 있는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 이게. 근데 이 단위가 사실은 이건 거지.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 변하냐. 1초당 몇 미터 퍼, 그러니까 온통 유도 단위 수송. 밀도로 한번 볼까? 밀도는 킬로그램 미터의 세제곱, 뭔 뜻이랄까? 1 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 뜻이야, 밀도가. 농도, 이 농도는 몰농도인데 이렇게 돼 있어. 1 세제곱미터에 몇 몰이 있느냐, 이게 몰농도 단위거든. 그러니까 요런 단위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 페이지 13쪽에 헤맨 거 있어. 헤매는 거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압력 단위가 있을 거야. 맞지? 압력 단위가 있잖아. 그러면 힘의 단위하고 압력 단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힘의 단위하고 압력 단위. 이런 식으로 힘은 보통 F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하는데, 가속도 유도 단위 저기 있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 알겠어? 저렇게. 저걸 다른 단위 우리가 뉴턴이란 말을 쓰거든. 알았어? 그런데 압력은 뭐냐? 압력. 얘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면적이 단위가 뭐였는데? 미터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힘의 단위는 뭘까? 이게 되겠지. 근데 이거 하나가 지워지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돼, 이렇게. 이게 압력 단위야. 거기 써 있는 그 말이 그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비슷하다고 같이 취급하지 마. 저런 것들이 막 엮여서 저런 유도 단위가 나왔구나. 그래서 왼쪽에 힘 단위, 그 다음에 건너의 압력 단위, 이 두 개의 단위가 비슷해 보이지만 미터라는 단위가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 단위 구분 잘 하고. 알겠니? 자, 여기서 이제 유도 단위 말고 이제 자, 밑에 있는 단위의 접도 기호를 한번 봐봐. 크거나 작을 때 앞에 접도를 쓴단 말이야. 기본 단위 앞에. 여기 단위의 접도 한번 보자. 이게 미터의 단위에 붙여도 되고 킬로그램 단위에 붙여도 되고. 알았어?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자. 센치가 있고 헥토가 있고 이런 말, 킬로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1이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1m 이러잖아. 미터 단위에 내를 붙여봐. 1m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m가 몇 센치라고? 100cm야. 그럼 10은 대시거든. 대시 센치라는 센치도 있어. 근데 여기는 그렇게만 안 쓰고 그냥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요 정도만 보자. 밀리라는 단위가 있어. 밀리. 요거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은 얼마냐고? 마이크로잖아. 10의 마이너스 9승은 얼마냐? 나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 밑에 누구 있을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있겠지. 그게 피코야. 알겠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있겠지. 펜토.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있겠지. 아토. 아까 수소에서 아토초 봤잖아. 그런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밀리라는 단위에서 봐. 뒤에 미터를 붙여봐. 밀리미터. 그러면 바로 누구 나오겠냐? 미터 나오죠. 1미터. 이런. 킬로그램. 이렇게. 밀리킬로그램.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지. 기본 단위에다 붙이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거기 킬로라는 단위 있지. 킬로. 킬로는 10에 몇 승? 3승이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 킬로 밑에 누가 있겠냐? 그램이라는 뭐 우리가 만약에 질량 단위로 쓴다면 1킬로는 1000g이거든. 알았어? 그러면 그 위에 킬로 위에 10의 6승 누구냐? 메가지. 10의 9승은 뭔가 봐봐. 기가지. 10의 12승은 테라지. 지금 니네 테라까지 보고 있잖아. 하드 용량. 그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변하는 값 잘 봐봐. 학교 선생님들이 준다고 뭐 40 테슬라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위를 주고 얘는 뭐에 해당되는데 이 값은 얼마에 해당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예를 들어 봐봐. 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한테 10kg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몇 메가냐? 10kg는 몇 메가일까? 메가가 커, 킬로가 커? 메가가 크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승이야. 알았냐? 잘 봐. 몇 킬로가 메가야? 1000킬로가 메가야. 1000배니까 1000킬로가 메가라고.
0.01메가야 이거. 뭐만 이해가냐? 자, 1000kg가 되어야 뭐가 된다? 1메가가 된다고. 10kg는 100분의 1메가잖아. 그런 거라니까 지금 얘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메가, 기가,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거는 어떤 기본형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접두기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알겠죠? 뭐 전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암페어를 쓰지만 실제로 여기에는요 기본 단위 외의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쿨룽세크. 이게 얘랑 똑같아요. 뭔 뜻입니까? 1초에 몇 쿨룽이냐고요. 그럼 너네 암페어 세크는 뭐를 의미하냐? 유도 단위? 얘를 의미하지. 안 그러냐? 전하량. 이거 전하량을 의미한다고. 암페어 세크는. 얘네 이거 어디에 많이 써 있어? 무슨 충전기 이거 들고 다니잖아. 그런 거 옆에 뒤에 충전량 써 있다고. 전하량. 알았어? 그게 여기에 해당되더라. 13쪽에 4번 한번 볼. 맨 밑에 4번. 다음 단위를 접두어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자. 1000m 몇 킬로? 1킬로. 그죠? 그 다음 0.01g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밀리그램으로 쓸 수 있잖아. 1000분의 1.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문제들이 하나 나올 거야. 분명히. 알았냐? 오케이. 측정과 표준, 측정 표준과 정보를 한번 볼게. 여기는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시간이나 길이 그리고 기본량을 통한 측정을 할 때 실제로 측정 값에 대한 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단위를 갖다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이 그냥 비교값으로 쓸 때도 있어. 그걸 어림값이라 하거든. 어림값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보자. 거기에 측정과 측정 표준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측정과 어림이라는 게 있어. 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측정이라는 표현, 그들의 표준값. 그때 어림은 어떤 역할을 주느냐? 실제로 어림값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측정은 니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길이를 쓸 때는 뭘 쓰겠어? 미터라는 단위체를 쓰겠지. 근데 니들이 만약에 책의 길이를 재고 그러면 뭐 10cm도 책의 길이를 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책이 있고 저 산이 있어. 산의 높이를 재래. 10cm 들고 가면 두드러 맞겠지. 그지? 그거 갖고 언제 재 그걸?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건 어림값으로 아 이거보단 저게 훨씬 크니까 저건 레이저로 쏴서 길이를 잰다든가 아니면 좀 더 삼각형 닮은 꼴로 그지? 건물 높이 재고 막 이런 거 해봤지? 봤지? 그지? 네. 수학 시간에 그런 걸 이용한다든지 그럼 에라스토테네스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림자의 각도 이래가지고 재는 거. 예. 그지? 지구가 뭐하다? 둥글다는 가정하에 햇빛은 어떻다? 나라. 웃어주지 마. 어디서 지금 어이가 없어서 뭐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보면 과학 탐구에서의 측정과 어림은 결국 어림이라는 값에서 측정을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측정이란 말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질 등이나 양 등을 다 재는 과정을 측정이라 불러. 측정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자, 측정 뭐라고? 길이나 부피, 질량 등을 재는 거다 라는 거야.
이 활동 자체를 뭐라고? 측정이라고 한다. 그때는 뭐를 가지고 한다? 기본 단위를 써야겠지. 그지? 거기에 유도 단위를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밀가루 조그만 양을 쓰는데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는 거죠. 부끄럽잖아. 그들이 유도 단위 뭘 쓰자? 뭐 그램을 쓴다든가. 그죠? 그런 것처럼 정확한 측정 도구, 그에 맞는 측정 단위를 쓴다.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걸 쓰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쓰기도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정한 현상. 얘들은 어때야 되냐고. 측정한 현상들은 당연히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명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 그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 왜 자꾸 우리는 귀신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할까?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아. 귀신을 본 적 있어? 본 사람들은 막 설명을 해. 좋다. 그럼 귀신이 어디냐 증거를 대라. 하다못해 사진을 이렇게 갖다 보인다든지, 그지? 아니면 야 나와봐. 걔가 나와서 나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증명을 한다든지 돼야 되는데, 가상적인 세계, 미스터리 세계는 측정값이 없어. 어디 가면 비행기가 막 자꾸 떨어져. 범죄 삼각지에 비행기가 자꾸 사라진대. 그리고 뭐 있어. 막 비행기 몇 개 사라졌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고도를 향해서 가다가 어느 고도에서는 신호가 끊기고 어느 고도에서는 사라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사라졌다. 이런 측정한 도구가 있다고. 그리고 단위가 있고 결과가 나온다면 소통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나? 4차원의 문인가? 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얘기밖에 없어. 나 무서웠어. 눈이 하나 웃고 막. 괜히 우리도 같이 상상해야 돼. 진짜? 뭐 이러고선 헛소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옮길 때 더 이제, 야, 눈 두 개가 없대더래. 뭐 이런 거니? 그지? 또 옮기다 보면 머리가 없대. 뭐 이러고, 그지? 점점 옮기다가 얘기가 더, 왜? 막 얘기하는데 얘가 별로 감동을 안 먹으면 더 갖다 살을 붙이고. 정확한 측정한 현상은 정확한 측정값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게 거기 써 있는 거야. 알겠어? 명확한 설명,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측정값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현상 등은 이걸 사용했을 시 객관적인 결과값이 유도가 되는 거야. 객관적 결과값. 이러면 확실하게 서로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이건 좀 괜찮고 이건 또 길고 이런 말. 자, 두 번째 어림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측정을 도와주는 값이야. 어림은. 사실 어림값이라고 하면 그냥 비교값이라고 하면 되거든. 추정값 또는 그냥 상대 비교값. 이게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값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어. 야, 음식점 사진이야. 야, 음식점 크기 얼마인데? 탁자가 한 8개 되던데? 뭐 30개 되던데? 야, 근데 이게 빠글빠글해. 그 사진을 딱 찍었더니, 이거 한 4배가 30개 된다면 인원수가 이 정도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림값이거든. 정확하게 찍은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값이야. 그런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야, 오늘 인터뷰 좀 해야 되는데, 야, 카메라 있고, 뭐 있고, 카메라 몇 명 있고, 오늘 2시간 내에 인터뷰를 해야 돼. 보니까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2시간 내에 100명을 다 한번 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야, 카메라 더 준비해. 이런 게 어림값이거든, 사실. 어떠한 측정값,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속도, 유성이 몇 개 되는지 계산하고 싶대. 근데 하나 떨어지면, 좋다. 조금 되는데, 수십만 개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걸 측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어린값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어린값. 또 하나 어떠한 한 부분의 값을 가지고 더 큰 값을 추정해내는 거지. 그럴 때는 어린값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린값이 제대로 잡히면 측정 도구 또한 제대로 선택되어질 거고 단위 또한 제대로 들어가게 돼서 측정이 보다 쉬워질 거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과학적인 사고과정, 자료, 측정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행하는데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사실 어림은 무엇을 도와준다? 측정, 도구, 단위값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런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어린값을 정하는데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야, 거기 사람 엄청 많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그죠? 그런 것들, 객관적인 사고가 없는 값들, 사진을 명확히 보여줘서 지금 이 정도인데, 한 부분 이 정도인데, 이거 한 4배 정도 된다 그러면 인원수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돼야 측정 도구 값이 들어갈 거고, 물고기 마리수를 재는데, 막 잔뜩 몰려있는만 사진 찍고, 저쪽도 이 정도 있어요.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림으로 정하면 되고, 왼쪽에 보면 측정 도구의 눈금읽기 보이지? 그지? 눈금읽기 보이는데 그 눈금 값이 정확하게 딱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이럴 때는 객관적 사고를 통해 분배값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값을 유도할 때는 객관적인 비교값이 필요하다. 위칸, 아래칸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느냐? 0.5로 잡자. 이런 거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측정할 때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측정 표준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준화된 기본 양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측정 표준에 대해서는 단위, 표준 물질, 도구 했던 측정 표준은 분명히 존재해야 돼. 거기 한번 봐봐. 지금 우리 길이를 가지고 측정할 때 길이를 썼어. 길이는 뭐가 단위였어? 미터 단위였잖아.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지구 북극의 적도까지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하고 이런 식의 시대가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이 길이의 변화, 지각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북극이 움직이면 북극도 움직이거든. 그 길이 변화가 시대 따라 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어렵고 객관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미터 원 기기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손상이 돼. 시간이 지나서. 야, 영원히 변하는 불변의 값을 정하자 해가지고 바로 빛의 속도. 그 속도에 거기 있는 시간 보이지? 그게 뭐냐면 분모가 되게 많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29만 9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 빛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야. 응?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그러면 그것이 1미터가 되려면 30만 킬로미터 분의 1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하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건 실제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얘기고 30만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야. 알겠어? 근데 그걸 미터로 환산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거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1초에 가니까 이 빛의 속도를 1미터를 계산하려면 1미터 가는데 몇 초 걸리겠느냐? 그게 거기서 값이야. 거기 빛의 속도 곱하기 거기 29만 9,790 아유 아프다. 이게 10의 8승이니까 하나 둘 한 9억 정도 되겠다. 그지? 억 단위가 되겠네. 잘 봐. 이렇게 달리는 빛이 있어. 빛의 속도를 C라거든. 얘가 1m가 나오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되겠냐고. 얼마를 곱해주면. 시간이 있겠지. 1m가 되려면 뭘 곱하면 돼? 1m가 나와야 되잖아.
길이가 나와야 된다고. 미터 단위. 그럼 세크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세크를. 그지? 그러면서 이게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분의 1세크를 곱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10의 8승. 그게 그거라고. 알았어요? 이해갑니까? 그거 약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세크예요. 그거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 세크예요. 그게. 알겠어요? 이걸로 바꿨다고. 이걸로. 과학자들이. 이거는 측정 표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에 대한 얘기들은 시간, 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측정 표준을 잡은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초도 뭐를 잡은 거야? 세심 원자시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니야. 길이는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그것이 측정 표준이고 거기에 측정 단위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 밑에 측정 표준은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측정 표준은. 우리는 기본량이 켈빈이었잖아, 온도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일기예보를 할 땐 뭐를 단위로 주냐? 섭씨 단위를 준다는 거예요. 도시로. 그리고 그 옆에 제한 속도는 뭐로 잡냐? 우리가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킬로미터 퍼 아워. 왜? 대상이 뭐니까? 자동차니까. 그치?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측정 표준을 사용했다. 미세먼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야, 미세먼지가 이거야. 이 무슨 뜻일까? 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이라고. 100만 분의 1g이란 말이야. 여기 단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이 단위가 뭐냐면 ppm이라는 게 있어. ppm.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기준이야. 너네 이건 알아? 이거? 퍼센트? 뭐가 기준이지? 백분율이잖아. 100이 기준이잖아.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 아니 오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양이 있거든. 예로 놓으면 0.0000 몇 퍼센트 이렇게 써야 돼. 불편하잖아. 얘는 10의 6승이야. 다시 말해서 10의 6승만큼의 그럼 100만이거든. 100만 그램. 알았어? 1000g이 1kg니까, 그지? 그럼 10kg 정도 되겠다, 그지? 100만 그램 속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몇 g이 들어있는 미리그램이란 얘기야. 몇 미리그램. 100만 분의 1g 중에 몇 미리그램이 있냐는데 그 미리그램 단위를 이제 10의 6승으로 기본으로 잡아 놓으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무슨 단위? 오존이나 이런 뭐 불순물 그 기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건 세제곱미터에 이만큼이 있다. 왜? 마이크로를 쓰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그램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100만 분의 2 그램 이런 뜻. 근데 마이크로를 쓰게 되면 뒤에 그 숫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지수를 안 써도 되니까 좀 간단해 보이잖아. 그 다음에 옆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뭐 그램이나 밀리그램이나 밀리리터 이런 거 밀리 단위를 쓰잖아. 니네 밀리가 뭔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니네 1리터는 몇 밀리터다? 1000밀리터인 거야. 이해가냐? 1리터가 1000밀리리터면 1kg 몇 g이야? 1000g이 되겠고 1g은 몇 밀리그램일까? 1000. 예. 여러분, 이 값에 대한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일걸? 너네 마이크로, 아까 민창이 말한 것처럼 외워야 될 거예요, 그거. 안 외우면 헷갈려 죽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마이크로 밑에 누구 있다고? 나노. 네. 나노 밑에 누구 있다고 그래서? 피코. 이게 몇 차이라고 했어?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야. 1000분의 1씩 주는 거. 알겠어요?
킬로 위에 누구 있어? 1000배. 킬로? 기가. 그럼 기가보다 1000배 세면? 테라. 그렇죠. 그렇게까지. 알았어요? 알아두시라고. 자, 밑에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단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데시벨도 소리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거든.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들리는 가청음이라는 게 있어. 뭐 16Hz 정도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애인데, 그걸 딱 들으면 0데시벨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몇 배씩 커진다고 써 있어. 10배 커지면 뭐? 10데시벨. 100배 커지면 20데시벨. 1000배 커지면 30데시벨.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공중전화 박스가 없죠? 공중전화 박스 기본 소음 단위가 있어요. 몇 데시벨 이상이면 설치 불가. 이런 거. 사람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데시벨 단위예요. 요거는 소리 세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배 세집니다. 그럼 몇 데시벨일까요? 라고 이거대로 얘기하면 40데시벨이 답이죠. 앞에 쓰여있는 10, 20, 30 할 때 그 쓰여있는 숫자 있죠. 앞에 1, 2, 3 이 숫자가 10의 지수 숫자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 자, 혈당량을 데시리터당 밀리그램으로 표현한 거. 혈당을 관리한다 라는 표현이죠. 이 데시라는 단위가 얘들아 10의 1승, 마이너스 1승으로 떨어지는 단위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데시라는, 그러니까 원래 니네 1m 밑에가 데시미터가 있어. 1m, 데시미터, 센티미터, 그 다음에가 밀리미터야. 알았어? 이런 단위의 뭐 과정은 니네가 학교 프린트 막 줬거나 수업 줬거나 그럴 때 해줄게. 니네 왜 사진도 안 찍어서 보내? 수업 안 했냐? 일주일 내내? 좋았어. 수업을 했으면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라. 니도. 학교 수업을 하면 수업을 한 내용 그날 그냥 찍어서 톡에 보내면 돼, 쌤한테. 내가 모집해서. 보내려고 해도 딱히 매말 게 없던데. 수업을 딱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알아. 선생님들이 이쪽은 할 게 별로 없어. 저기 교과서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설명해서 딱히 없던데. 새로 들어온 단원이라 어쩔 수 없어. 아마 큐빅도 잘 모르셔서 설명 안 할 거야, 아마. 있어. 천재 교과서에는 어디 있을 거야, 아마. 받은 프린트는 지금. 그래야. 여튼 프린트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갔어요. 사진 딱 찍어. 그 부분. 그래서 그래도 보내줘. 정보를 보내줘야 내가 준비를 해서 니네 계속 꾸준히 단원 평가에다 내가 계속 니들한테 테스트할 수 있다고. 알겠지? 얘들아, 거기 19쪽에 맨 꼭대기 한번 봐봐. 실내 공기 질 측정 항목,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미세먼지 인증 표준물질. 자, 사실 이런 것들은 말이다. 니들이 직접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기가 애매하죠. 왜? 도구가 많아야 돼요. 비싸야 되고. 니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 여튼 측정 표준의 유용성. 이건 뭐라 했지?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 다시 말해서 뭐냐? 어떤 현상을 실험을 하든 이 측정 표준을 사용하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하지? 공유가 가능하고 이게 정보거든. 알겠어요? 자, 넘겨봅시다. 이제 신호와 정보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신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그널이죠. 이것을 뭐로 바꾼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로 바꾼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 예를 들어 새소리가 났어. 저 새는 새벽에 오는 새인데 지금 새벽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지. 알겠어? 아니면 저 사람, 저 아저씨 옛날에 그랬잖아요. 칸트라는 철학자 알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로 사람들이 초 맞췄대. 시계. 정확한 시간에 지나간대잖아. 그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칸트가 걸어가는 건 신호인데 그게 뭐가 된 거죠, 나한테는? 정보가 된 거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얘기들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잘 봐요. 신호는 대부분 이렇게 와요.
아날로그로 들어온단 말이야. 아날로그가 뭐냐고? 이걸 파동함수로 표현하면 이거거든, 얘들아. 이게 아날로그야. 알았냐? 얘가 누구를 통해서? 센스를 통해서 이걸로 바뀐다는 거야. 디지털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얘들아,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아날로그가 정보량이 많겠냐, 디지털이 많겠냐. 그렇지. 얘는 점들이 집합으로 따지면 쟤는 연결되어 있잖아. ing. 얘는 끊어져 있고. 그렇지. 근데 실제로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이걸 다시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 반대로 돌리면 되거든. 알았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우리가 바로 바꿔서 센서로 바꾼 다음에 우리에게 듣는 신호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게 휴대폰이거든. 너네가 말로 하는 그 말소리 있지? 그게 아날로그잖아. 그게 디지털로 바뀌어서 전기 신호로 전달해 오는 거야. 그걸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또 우리 뭐야? 수신기고, 수신기. 알겠어? 그러니까 송신기, 수신기를 그렇게 연구로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감지하는 게 뭐라고? 센서. 근데 센서가 꼭 저런 게만 있냐고. 압력 센서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툭툭 터치할 때, 그지? 니네들 보면 그 윈도우 화면 그런 거 이제 감전 센서라고 니네는 그걸 하잖아. 지금 그거 바뀐 거야. 니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 옛날에는 있잖아. 휴대폰이 이 터치 스크린에 압력 센서가 붙어서 주머니에 넣고 무조건 전화 걸려. 여보세요? 난리나. 전화, 나는 간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센서를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니 걸어가는데 문 쫙 열리는 거, 자동문 같은 거 다 센서야, 센서. 그래서 그런 센서가 모두 뭉친 게 뭐야? 자동차 자율주행이다. 알겠니?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다 감지해서 얘가 쓰고 가고 이런 걸 되풀이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운다고. 자, 먼저 신호 뭡니까? 다 파동입니다. 파동, 온도도 어차피 파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압력, 뭐 힘, 이 모든 것들이 저러한 파동 형태로 들어오거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유용한 형태의 것들로 분류해 놓은 게 정보야, 정보. 예를 들어 땅의 흔들림, 그지? 그 다음에 몸의 온도, 그 다음에 코스모 레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오는 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주에서 오는 빛이 좀 세졌는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했나 봐. 이런 정보. 너 온도 왜 이렇게 높아? 열이 있나 봐. 이런 정보. 땅이 왜 이렇게 흔들려? 지진이 왔나 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보라고 부른다. 그걸 측정하는 게 뭐라고? 센서야. 그러니까 실제로 센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걸 센서라고 부른단다. 알겠지? 그 센서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뭐 가속도 센서. 사실 가속도 센서는 자동차에 들고 있는 스피드건이야. 경찰들이 삥 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속도 센서고, 거기에 뭐 압력 센서도 있고 온도 센서도 있고, 여러분들 병원 가도 뭐 띵 쏘잖아요. 이거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뭐 적외선 감지 광 센서, 이거는 이제 보통 저기서 그러죠. 동물 촬영할 때요. 이거 막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는 길에다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잖아. 동작이 감지되면 얘가 찍어, 강제로 탕 찍어. 그럼 동물들이 막 놀래갖고 난리.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탕 찍는데 동물이 못 느껴. 가시광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적외선을 찍어가지고 촬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센서의 종류다. 화학 센서도 있고 되게 많네. 스마트폰. 그죠? 우리 가속도 센서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 니네 세로형 문양이 또 이렇게 들면 가로형으로 바뀌어 막 이런 거잖아. 이게 가속 센서야. 내가 움직이게 하는 걸 딱 느껴서 바꿔주는 거.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있죠. 아날로그는 뭐라고 하면 이제 자연의 신호다. 이거는. 근데 디지털은 뭐냐? 얘들은 저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동. 이때 쓰는 센서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연속적인 값이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불연속적인 값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점 하나 더 찍으면 더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보통 뭐 노래 사람들 노래 부를 때 있잖아. 이걸 고치면 다 고쳐줄 수 있어, 목소리. 막 튀는 거 다 잡아서 놀릴 수 있고, 튜닝 한다고 그러지. 그지?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신호야. 0과 1 진수로 하고, 모든 뭐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가 다 디지털 신호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보시면 센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가가지고 뭐로 저장이 된다고?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센서를 통해서. 알겠어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센서. 야, 이거 이렇게 써놨어? 센스라고 써. 아니, 미안해. 여기 센서야, 센서. 노래식.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센스는 아니죠. 그렇게. 센서가 받아진 아날로그 신호를 바꿔주는 건데, 이게 전기 신호, 여기서 전기 신호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전류가 흘러서 이게 0과 1로 잡히는 게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것도 0, 1이에요. 알았어요? 1, 0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장에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도 1, 0이지만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것도 전기 신호가 되거든. 그 모스 신호하고 좀 비슷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전기 신호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어이씨, 뭐야. 센스라고 써놓고. Sorry.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 뭡니까? 편하다는 거야. 저장이 용이하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날로그 신호보다 디지털 신호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왜곡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용량, 그러니까 사진, 뭐, 니네 뒷가스, 여기 찍는 거, 니네 그 카메라 화소, 이런 거 보는 거 있죠? 다 이거 점의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 화소가 되게 클수록요, 얇은 붓으로 찍는 거예요, 점을. 어차피 점을 찍는 게 디지털이자면, 커다란 붓으로 점묘화를 그리느냐, 얇은 붓으로 점묘화를 그리느냐 차이라고. 커다란 붓과 얇은 붓은 멀리서 봐도 똑같은 모양이지만, 조금만 다가보면 큰 붓은 금방 표가 나요. 근데 얇은 붓으로 찍은 점 한참 가야, 아, 이거 점이구나 느낀다니까? 그치? 어떤 거, 니네 컴퓨터에서 어떤 그림을 받아가지고 확 늘려보니까 막 다 찌그러지고 안 보인다. 그게 이제 정보량이 적은 거고, 확 늘려도 선명하다. 이거 정보량이 굉장히 높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디지털로 바꾸면 정보량이 적은 그런 그 용량의 어떤 그걸 갖고 있으면 저장 방식에 의해서 왜곡될 우려가 크고 좀 더 확실한 뭐 픽셀이 좀 높은 그런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있으면 복원할 때 좀 더 손실량이 적어지죠.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용량도 적고요. 이동도 간편하고요. 복사, 편집이 자유롭습니다.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보낼 수도 있고요. 현재는 여러분 디지털 신호 시대예요. 거기 마지막 디지털 신호랑 현대 문명 해가지고 쭉 써 있는데요. 지금 기본은 이거죠. 무조건 이렇게 된 게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정보란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 디지털 신호로 딱 저장해 놓은 게 정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많아요? 무선이 많죠. 무선이. 너희들 드론 해봤어요? 조정? 그런 게 다 무선이에요. 무선. 이것도 다 신호거든요. 걔한테 이런 방향을 주면,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요. 굉장히 빨라졌어. 그러니까 0과 1의 숫자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순식간에 얘가 인지를 할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진법 01. 알았습니까? 됐어요. 주절주절 얘기해 봐도 페이지 29쪽.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주절주절 숙제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기본 테스트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